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치료적 인간관계 그리고 의사소통 이렇게 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은 치료적 관계의 단계입니다. 자, 과거 기출에서 이 단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단계에 따라서 수행해야 될 과업이 있잖아. 그 과업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객관식화돼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페플라우의 대인관계 이론에서 치료적 관계의 단계는 4단계로 분류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상호작용 전 단계예요. 자, 그렇다면 상호작용하기 전에 어떠한 수행 과업이 있어? 이렇게 물었다고요. 상호작용하기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우리는 아직 대상자와 만나기 전인 거죠. 대상자와 만나기 전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맺을 텐데 그 관계를 맺기 전에 상호작용하기 전 단계에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과업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기 분석이에요. 주요 과업으로서 치료적 관계에서 간호사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자기 개념 그리고 자기 존중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 전에는 자기 분석이 중요합니다. 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간호사인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대상자를 만날 거란 말이에요.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이 대상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알고 가야죠. 자, 대상자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자 첫 상호작용을 계획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름, 주소, 나이 등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 아, 이런 연령에 이러한 성별에 여기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해 갈 필요가 있겠네. 어디서 해야 돼요? 만나기 전에, 상호작용하기 전에 상호작용 전 단계에서 합니다. 가장 주요한 수행은, 과업은 자기 분석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만났습니다. 초기 단계, 오리엔테이션 단계입니다. 대상자와 처음 만나요. 그러면 내가 간호사야. 대상자 만났어.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협력관계 형성입니다. 자, 초기 단계에서는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수용적이고 나 충분히 공감하고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 이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라포 형성될 수 있고 그래서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간호사는 대상자와 각자 소개를 하면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관계의 초점은 대상자의 경험과 갈등의 영역에 주어진다. 대상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그 시사점이 달라지잖아요. 목적이 달라진다고요. 그 목적이 달라지면 수행도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파악해야겠어요. 첫 번째 관심은 대상자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왜 도움이 필요한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등을 파악할 겁니다. 세 번째, 감정에 대해서 탐색해보자. 처음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감정은 어떠한지. 초기 단계에서 간호사와 대상자 모두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경이 예민해진다. 대상자들은 간호사가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간호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종하거나 시험해보려는 행위를 하면서 탐색한다.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 탐색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 넘어오면 활동 단계예요.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뭔지도 파악했고 감정도 탐색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 단계로 넘어서는 겁니다. 치료적 관계 작업의 대부분이다. 이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의 행동의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화하는 그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대상자에게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을 탐색하게 되고 행동과 사고, 감정을 연결해서 통찰력을 발달시키도록 하자. 대상자가 불안을 극복하고 독립심, 책임감을 증대시키고 건설적인 적응 기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정신 간호학을 하는 목적이랑 다를 바가 없죠. 목적인 거죠. 이 단계에서 대상자는 방어적인 태도나 거절하는 반응 등 저항 행위를 나타낼 수 있고 변화하고 싶지 않아. 나 이 상태로 머무를 거야.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난 이 상태도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이런 저항 행위의 극복은 치료적 관계 진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는 종결 단계겠죠. 초기 단계에서 설정한 시간적 제한에 의해서 한정되고 대상자와 간호사에게 학습 경험이 최대한으로 일어나는 단계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단계, 완성하는 단계잖아요. 종결 시기가 가까워지면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초기 단계에서 합의했던 관계의 기간을 상기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도 역시 도와줘야 해요. 간호사와 이 대상자의 라포가 너무 심각하게 결속화돼 버리면 이게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와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은 어려워지고 이 관계가 끊김으로 인해서 이 대상자의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결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좋아요. 대상자의 사회적 기능이 증진되고 고립감이 감소됐을 때, 대상자의 자아 기능이 강화되고 정체감을 갖게 될 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어 기전을 사용할 때, 계획했던 치료 목표를 성취했을 때, 저항이나 역전이 등의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종결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자, 치료적 단계의 관계의 단계 및 간호 목적. 상호작용 전 단계에서는 간호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만났습니다. 신뢰감을 형성하고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 단계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 그들의 행동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변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종결 단계에서는 목표가 달성돼야 되겠죠. 그리고 치료 종료를 확인시킬 수 있는 이러한 간호 목적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계의 각 단계에서 간호사의 과업이 나와요. 한 번 더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세요. 내가 대상자를 만날 거야.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미리 한번 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나기 전에, 만나서 초기 단계에서, 진정으로 간호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 해야 되는 과업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자, 이제는 의사소통 얘기할 겁니다. 자, 의사소통이다. 치료적 의사소통이 있고요. 비치료적 의사소통이 있어요. 우리는 전문가로서 치료적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적 의사소통은 어떤 거야? 그럼 비치료적 의사소통은 어떤 거야? 근데 이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는 뭔데? 그 근거는 뭔데? 이렇게 연결을 좀 시키셔야 돼요. 자, 기출입니다. 아주 긴 지문을 줬어요. 보건교사와 대상자와의 대화입니다. 쭉 얘기를 해요. 서로 막 대화하는 걸 보면서 문제. 자, 이 대화를 보고 의사소통 중에서 치료적 의사소통과 비치료적 의사소통을 한 부분을 나눠서 보고요. 그 치료적 의사소통을 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어떤 치료적 의사소통을 이용했는지,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치료적 의사소통 끄집어내세요. 비치료적 의사소통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뭐 치료적 의사소통 2개 있어요. 비치료적 의사소통 2개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나마 좀 힌트가 있어서 쉬워져요.
아, 2개 정도 있구나. 예상해보면서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언급 없이 전체적인 지문을 주면서 이 전체에서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찾아봐 라고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치료적 의사소통에는 뭐가 있는지부터 확실하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왜 치료적 의사소통인지 그 근거까지 연결시켜서 모두 다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셔야 된다? 무조건 사례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절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사례 주면서 그 사례가 어떤 치료적 의사소통인지, 어떤 비치료적 의사소통인지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쓰라고 할 거예요. 만만치 않죠? 역시 모든 사례를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치료적 의사소통 첫 번째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건데 적극적으로 잘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들으라고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메시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과정이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잘 듣고 몸짓, 표정, 음성에서 나타나는 섬세한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표정으로 얘기하는지, 목소리는 떨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흥분하는 목소리였는지 아니었는지, 차분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는 다 캐치할 수 있게끔 하면서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표현해 주셔야 돼요.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반응, 내 표정, 집중하는 표정,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 대상자에 대해서 간호사의 관심과 수용성을 비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정말 당신 얘기 잘 듣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당신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셔야 돼요. 협력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계속 자신이 이해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잘 듣고 있으면 라포 형성 잘 되고 관심도 가고 관계 형성 되게 좋죠. 적극적인 경청이에요. 자, 2번째는 일반적인 주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대상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당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일반적인 질문들을 할 거예요. 일반적인 주제로 시작하는 것은 상호작용 시 대상자가 대화를 이끄는 것임을 명확하게 해준다. 내가 당신보다 우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평등한 입장에서 지금 서로 이야기를 나눌 뿐이에요. 이런 식의 뉘앙스가 치료적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우리는 동등해요.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무엇이든 괜찮아요. 자, 말하기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우에 대상자가 자신의 이야기로 하고 싶은 주제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주도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우리는 평등한 입장이니까요. 이런 식의 느낌, 뉘앙스. 다시 말하기, 재진술입니다. 대상자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확인할 거예요. 재진술 참 기출 잘 되죠. 대상자가 한 말을 그대로 한 번 더 얘기함으로 인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다. 비교적 짧은 한두 마디 말에 대해서 해당한다. 상대방이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준 다음 마음속으로 혼자 해석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한번 말해봄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새 내내 깨어 있었어요. 거의 대상자가 얘기한 그 단어 말 그대로를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잠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군요.
힘들었군요.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어요. 밤에 한잠도 못 주무셨군요. 거의 그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대상자가 사용한 거의 동일한 단어, 대략적으로 말한 것을 반복함으로써 대상자의 생각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나 당신 말 되게 잘 들었죠? 이거예요. 대상자로 하여금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나 지금 말 잘 듣고 있잖아요. 더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잘 듣고 있어요, 제가. 듣는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고, 지금 확인이라고 했어요. 한 번 더 내가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 들었는지를 대상자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대상자의 대화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료화예요. 대상자의 말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모호한 생각을, 포인트 여기 있어요. 모호한 생각을 확인하거나 언어화하려고 할 때 사용하게 된다. 모호한 것을 내 나름대로 추측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 대상자의 생각을 말로 전환해서 질문을 던진 형식. 제가요, 확실하게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명료해요. 상대방이 말한 기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추측한 것을 단순히 반복해서 말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이거죠. 모호한 것, 애매한 것,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것을 명료화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영하기예요. 반영하기 역시 기출 잘 됩니다. 대상자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감정을 간호사가 다른 용어로 표현해서, 아까 재진수를요, 우리가 거의 비슷한 동일한 언어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반영하기는요, 간호사가 다른 용어로 표현할 거예요. 대상자에게 표현해 줍니다. 대상자가 말한 것을 간호사의 언어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한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말한 것에 대한 내용이 정확했는지, 감정이 정확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내는 거죠. 그 대상자가 다른 타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 그 대화 속에는 나 그 사람이 싫어요 라고 하는 감정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있는 감정을 끄집어내서 간호사가 간호사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이 몹시 싫었군요.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죄책감 느끼게 하는군요. 그 사람의 대화 안에서, 말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간호사가 캐치해서 간호사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자신의 느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격려한다. 자기도 몰랐던 그 속에 있던 속뜻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간호사는 대상자의 견해가 가치가 있고 대상자가 의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며 독립적으로 생각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얼마든지요. 간호사가 자신의 견해를 섞지 않고 대상자의 느낌을 다시 말해주는 것은,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간호사가 그 뜻을 캐치해서 간호사의 언어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은 간호사의 뜻이 아니라 대상자의 느낌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라는 거. 간호사가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대상자의 말 속에서 대상자의 속뜻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상자의 느낌이나 경험을 그만큼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기회도 준다. 반영하기. 자, 이번에는 초점 맞추기예요. 대상자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를 산만하게 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모호해집니다. 그럼 초점이 분명해지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주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얘기가 정해져 있죠.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요지에 집중하는 것으로 요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자로부터 나온 단서나 중심이 되는 주제를 포착하는 것. 당신이 언급한 걱정거리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것들 중에서 뭐가 가장 성가셨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요 말인 거죠. 한 가지 주제로 좁혀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점 맞추기. 간호사는 대상자가 한 가지 중요한 주제에 그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대상자를 압도하는 다수의 요인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확인하는 것. 자, 주제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과정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대상자의 근본적인 이슈나 문제이다. 주제를 확인해 나가면서 대화하자고요. 나는 당신이 말한 모든 관계 속에서 거절당하고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주제 확인은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 행동 혹은 경험한 사건들을 연결짓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호사가 대상자의 경험과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촉진한다. 침묵, 기억하셔야 됩니다. 침묵, 말하지 않는 거죠. 누가요? 간호사가요. 언어적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 침묵은 대상자로 하여금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자, 간호사는요, 아무 말 하지 않을 거고요. 눈 마주침을 하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전달할 겁니다. 대상자와 간호사 사이에 지금 당장의 대화가 오가는 것은 아니에요. 간호사는 침묵을 하면서 내가 지금 당신을 기다려주고 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이 정리가 되면 말하세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대상자로 하여금 생각을 정리하거나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소화하고 결정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시간을 주기 위해서. 치료적 의사소통이에요. 침묵이 흐르는 동안에는 예민하게 대상자의 반응을 살펴 적절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왜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면 대상자가 오히려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든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건 치료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는 예민하게 대상자의 반응을 살펴야 돼요.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침묵이 지속되거나 대상자와 간호사 간의 팽팽한 긴장 혹은 논쟁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시간, 자기가 말한 것을 소화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유머. 자, 익살스러운 즐거움으로 불완전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것. 유머를 통해서 억압된 내용을 의식화시키고 역설적인 것을 해결하고 공격성을 누그러뜨리고 새로운 선택사항을 드러냄으로써 통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유머. 그 분위기를 굉장히 유하게 만들 수 있죠.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잖아요. 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땡땡님 담당 간호사 누구입니다. 제가 당신을 방문한 목적은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상자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주제에 대한 지식 증가입니다. 정보, 지식 증가. 대상자가 기대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간호사는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는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 당연히 관계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제안, 대안을 제안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충고는 아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치료적 의사소통의 분위기는 우리 둘 다, 간호사와 대상자 둘 다 대등한 입장에서, 평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고.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당신보다 우위에 있고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얘기예요.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이러한 대안들이 있어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대안을 제공해주고 선택은 대상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만약 대상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간호하다가 지쳤을 때 도움을 줄 친구를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접근거.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을 때나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때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지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충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안이 이루어지고 대상자가 비판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이것은 치료적이라고 할 수 없죠. 이번에는 비치료적 의사소통입니다. 비치료적 의사소통의 분위기는 간호사가 항상 당신보다 위에 있어요.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지 못해요.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해요. 일시적인 안심. 자, 대상자의 불편감이나 불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대상자. 병원에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 지금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너무 불안해요. 이게 대상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간호사, 곧 나아질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안심을 주는 것. 그럼 이게 왜 나빠요? 걱정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불안을 없애려는 시도는 완전히 대상자의 감정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나 이 불안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세요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나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의 불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실을 수반하지 않고 애매한 안심은 대상자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안심시키기 위해 하는 말은 대상자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상자의 느낌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진솔한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이 말만 하면 저 간호사는 무조건 괜찮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두 번째, 불필요한 칭찬, 불필요한 비난. 대상자의 행동이나 생각을 칭찬하는 거나 비난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참 잘했어요. 좋지 않은 말이에요. 자, 대상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칭찬이나 비난하는 것은 간호사가 대상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가 솔직하게 생각한 바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대상자가 간호사의 칭찬을 받으려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유도할 수 있다. 칭찬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변화하지 않고 외부만 그럴듯하게 이 환자가 변화되는 거죠. 진정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요. 거절하기. 대상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땡땡씨, 왜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 바쁘거든요. 이렇게 대상자와의 대화를 거절한다. 대화가 거절당했다고 지각하게 돼서 치료적 관계가 지속되기가 당연히 어렵게 되겠죠. 정신간호에 있어서 이 치료적인 관계, 치료적인 대화 얼마나 중요한데요. 얘가 깨지면 첫 단추부터 끼워주지 않는 거죠. 기본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대상자는 대화를 거절당했음과 더불어 자신이 거절당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나친 동의. 대상자와 일치감을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으로 일종의 비위 맞추기. 간호사가 대상자의 비위를 맞추는 거죠. 저것 보세요. 나를 죽인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대상자가 지금 환청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청 시기예요, 지금. 환청이 들리고 있는데 지나친 동이 진짜 들리는 것 같네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환청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옳지 않아요. 대상자의 판단 기준보다는 간호사의 판단을 우위에 둔 것, 의견과 결론은 전적으로 대상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얘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진 느낌도 갖지 못한다. 이견,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대상자의 생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는 것. 반박, 논쟁, 무조건 땡! 무조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건 논쟁합니다. 반박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음은 대상자가 틀렸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불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불안을 제거하고자 방어 기전을 사용할 텐데 이 방어가 제대로 된 방어가 되지가 않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관계가 깨질 겁니다. 이견은 언제나 X. 조언하기. 대상자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조언하기. 왠지 치료적일 것 같지만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자를 위해 결정하거나 선택사항을 제공하는 것, 이에 포함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 하세요. 결정 내려서 완전 답을 얘기해 주죠. 그런 제안, 그런 충고, 비치료적이에요. 대상자가 삶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신 제대로 된 결정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 간호사만이 무엇이 대상자에게 최선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대상자가 의존하게 되는 거죠. 자, 조언을 요구할 경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라고요. 최종 선택은 누가 하라고요? 대상자가 하라고요. 탐지하기.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나 대상자에게 꼬치꼬치 신문하듯이 계속 캐묻는 것을 얘기한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대상자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엔요. 간호사의 호기심에 의해서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대상자가 자신이 침해당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간호사는 대상자 스스로 깊고 넓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도전하기. 대상자의 비현실적인 생각과 지각을 증명하도록 답변을 요구하는 것. 만일 당신이 죽었다면 어떻게 심장이 뛰고 있어요? 도전하기예요.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도전하기예요. 간호사는 대상자가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현실을 알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 지각 시켜줄래? 현실 인식 시켜줄래? 그러려고 얘를 하는 건데 대상자는 오히려 망상이나 잘못된 지각을 강화시킬 수 있고 간호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상자의 욕구를 발견해서 그것을 현실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시험하기. 시험하는 것은 대상자의 지각 정도를 알기 위해서 간호사가 마치 시험해 보듯이 간호사가 대상자를 마치 시험해 보듯이 누가 우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간호사가 우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유형의 질문은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것, 강요 좋지 않죠. 대상자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간호사의 욕구 충족입니다. 거봐 모르지 간호사의 요구 충족이에요. 결코 대상자에게 도움이 안 될 거고요. 대상자의 자존심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 방어하기. 언어적 공격으로부터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대상자가 저의 조치는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아직도 병명을 못 알아내고 있으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말씀 말아요. 얼마나 유능하다고요. 방어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근무했는데 우리 병원 의료진이 최고예요. 우리 의료진에 대해서 방어하고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거 잘못됐어요. 우리 의료진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료적이냐고요. 대상자의 느낌이나 의견,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신의 방어함과 동시에 대상자의 견해를 거절하는 것으로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자, 표현된 감정 경시하기. 대상자가 표현한 느낌에 대해서 가볍게 웃어 넘겨버리는 것. 살아야 할 이유는 모르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살의 단서를 뿜으면서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이 대상자에게 모두 다 한 번쯤은 그래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살 사인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심각한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이, 다 한 번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으시 넘겨요. 경시하기죠. 대상자가 강렬하고 압도되어 있는 감정을 표현했을 때 간호사는 가볍게 웃어 넘기거나 보편화해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대상자의 느낌은 잘못된 것이고 그의 불편은 일시적인 것으로 중요하지 않고 그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이해의 결여를 나타내게 됩니다. 상투어. 자, 무의미한 말 또는 의미 없는 상투적인 문구, 틀에 박힌 대답을 하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계속적으로 듣게 되면 참 성의 없어 보이죠. 속상해 죽겠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역시 자살에 대한 그런 감정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잘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뻔한 대답해요. 이 대화가 의미 있게 느껴지겠냐고요.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대상자 관계에도 아무런 가치가 없고 대상자의 개별성을 무시한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틀에 박힌 대답을 하니까 무시하고 모두 같은 처지인 양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문자적 반응.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받아들여 대답하는 것이다. 정말 잘못된 의사소통이에요.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 카메라로 내 머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몇 번이요? 몇 번인데요? 그 속에 있는 그 어떠한 감정도 파악해내지를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인지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반응을 하면 대상자는 간호사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보다는 느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상자의 질문이 정보를 구하는 것인지 태도나 느낌의 표현인가 하는 것인지 잘 구분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말머리 돌리기. 대상자와 대화를 할 때 화제를 일방적으로 돌리는 것.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제를 훅 바꿔버리는 거죠. 대상자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남아있는데 아까 주사가 많이 아프셨어요? 아픈 거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병만 낫는다면. 그런데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환자는 가장 궁금하고요. 가장 해결하고 싶고요. 가장 관심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아 참! 작년에 제주도에 가본 적 있다고 하셨죠? 갑자기 주제를 훅 바꿨어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상자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피하거나 주제를 바꾸는 것으로 간호사가 대상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경청기술의 미흡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발언권을 뺏는 것입니다. 사실 간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것 같으니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불안해하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거나 함께 토의해야 할 주제를 모를 경우에 잘 발생할 수 있죠. 자, 치료적 의사소통, 비치료적 의사소통을 나눠봤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 보면 특히나 그래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엄청 반복하시면서 사례 속에서 엄청 반복하시면서 꼭 근거를 적을 수 있게 준비하기. 사실 연결시키고 이걸 적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실 겁니다. 반복이 해결해 줄 거예요.